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한국의 방산업계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지역 국가들이 전쟁에서 누구의 도움도 낙관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주 국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독일은 올해에만 군사력 강화에 100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으로, 호주는 100억 호주 달러를 들여 핵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고, 중국도 국방비를 7% 늘릴 방침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경쟁이 펼쳐지면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은 잇따라 반가운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대박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한화가 사우디 국방부와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풍산은 탄약 공급 계약을, LG 넥스원은 보안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체계 시스템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타 한국의 방산업계가 사우디에서 무서운 진격을 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천궁2 UA 4조 원 수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며 수출을 타진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WDS 2022에서 국내 방산업계가 총출동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WDS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사청, 국영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시회로 중동 최대 전시회인 아이덱스를 능가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WDS 한국관에서는 한화, 현대로템, 풍산, L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행 참가해 방공 시스템, 미래 전투 차량, 총기 탄약류 등을 전시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렸는데요. 현대로템은 중동형 K2 전차와 HR 셰르파 등을 전시했고, LG 넥스원은 천궁2를 비롯해 형궁, 비궁, 정찰 타격 드론 등 미래 전장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수출을 타진하는 사우디의 경우 전쟁이 끊이지 않아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지난해 1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돼 국내 방산업계의 기회가 커졌는데요.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받고 있는 사우디는 이를 막기 위해 요격용 미사일을 구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S&T 중공업과 S&T 모티브도 이번 WS 2022에 참가해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S&T 중공업은 K6 중기관총과 군용 차량용 AMT를 선보였으며 1500마력의 자동 변속기와 120mm 박격포 체계 등도 함께 전시해 신규 양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S&T 모티브는 K15 기관총과 STC-16 기관 단총 등 다양한 라인업을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S&T 모티브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STC-16 소총과 STSM-21 기관 단총은 해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은 사우디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들어 중동에서만 세 번째로 조 단위의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는 사우디 국방부와 30억 리알,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방위 능력 증대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당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차체는 물론 수년에 걸쳐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하는 등 추가적인 무기들까지 합하면 수출 계약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방산 계약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우디가 자국군의 준비 태세를 개선하고 방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한국산 무기를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LG 넥스원, 풍산 등 한국 방산업체들과 사우디와의 수출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해외에서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나 외신들은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도입하던 중동에서 러시아의 무기 수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 점유율을 높일 여건이 조성되면서 앞으로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 사우디에 수출하기로 한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BO2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BO2는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에 노출된 사우디군이 그동안 도입을 서둘렀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주요 외신들은 사우디군과 BO2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월드는 한화 디펜스가 사우디 방산업체 사이엔시아 테크놀로지와 K30 BO2 대공 방어 시스템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우디에 수출하게 될 BO2는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8륜형 장갑차인 타이곤의 30mm나 40mm 구경 기관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차륜형 대공 무기로 비호 복합보다 탐지 추적 능력과 화력이 대폭 증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호 복합은 30mm 자주 대공포에 휴대용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신궁을 포탑 양쪽에 부착한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비호2에 대해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호2의 주포는 지능형 공중 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는 40mm 기관포이며 모듈화된 미사일 무장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포탑 좌우에 각기 다른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어 스팅어, 신궁 등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헬파이어, 스파이크, 형궁 같은 대전차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도 강력합니다. 비호2는 첨단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 복합 센서를 적용해 적 항공기와 헬기뿐만 아니라 드론과 순항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주포를 레이저 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췄습니다. 기본형만 보면 스웨덴의 CV90의 대공 차량 버전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운용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관포 탑재 여부, 미사일 탑재 여부와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호2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저고도 방공 시스템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우디 수출을 통해 적어도 근거리 요격 능력을 갖춘 비호2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드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비호2가 사우디로 수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디펜스는 사우디와 2019년 7월부터 비호2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우디의 현지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같은 해 실전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후 현지 업체와 생산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하나디펜스는 사우디 국영 군수업체인 사미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MOU도 체결했었습니다. 즉 중동의 큰손인 사우디가 일찍부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눈치채고 눈독 들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우디는 군함 건조도 한국 업체에 맡겼는데요. 사우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서 열린 WDS 2022에서 현지 합작 조선소인 IMI와 파트너십 연장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IMI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아람코 등이 투자한 합작회사로 사우디 동부 지역에 선박 및 해양 플랜트를 제작할 수 있는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이번 MOU로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서 상선에 이어 군함을 건조하고 선박 건조는 물론 군함용 엔진 기술에서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사우디 해양산업 발전까지 주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사우디의 각종 산업의 협력 파트너이자 조력자로서 활약 중입니다. 실제 한국은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에 9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주조, 단조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한국과 사우디는 사막지대의 기후 특성에 따른 사우디 내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해 사우디 맞춤형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해 파일럿 플랜트 운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한국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방산 분야에 이어 에너지, 바이오 분야로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탄소 중립과 수소, 보건 의료, 디지털 전환 분야에 협력의 속도를 내며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UAE, 사우디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은 머지않아 다른 중동 지역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지금이 방산 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까지 한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